자, 오늘은 스펙트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3페이지고 반드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펴도록 하세요. 컬러가 잘 나와 있어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인쇄되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교과서를 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처음 한번 봅시다. 프린트. 자,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통해서 본 우주의 물질이에요. 스펙트럼을 활용해 가지고 우주의 물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는 거야. 스펙트럼이 뭐지?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스펙트라라는 고대어에서 나온 거예요. 펼치다라는 거지. 펼쳐서. 우리 햇볕에서 분무기로 물을 등지고 햇볕을 등지고 물을 뿌리면은 무지개가 나오죠. 물방울이 햇빛의 빛을 산란시켜서 펼쳐서 그렇게 무지개처럼 보여요. 그렇게 빛을 무지개처럼 펼치는 것을 스펙트라, 요즘 말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게 그런 역할을 할까? 분광기, 우리나라 한자어로 분광기, 빛을 분해하는 기계를 이용하죠. 프리즘이 대표적인 예예요. 프리즘을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스펙트럼. 일반적인 빛은 이렇게 연속되어 있어요. 오늘 배울 거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이런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스펙트럼의 종류 봅시다.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검은 바탕에, 이런 검은 바탕에 밝은 선이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거꾸로 연속 스펙트럼에다가 선 스펙트럼이 사라져서 검은 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연속, 흡수, 방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야? 쉽게 얘기하면은 빛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장치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 이 빛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스펙트럼은 펼치다라는 소리예요. 뭘 통해서 펼칠 수가 있어? 분광기 또는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펼치게 할 수 있어요. 펼치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무지개 모습을 볼 수 있다. 끊기지 않은 무지개 모습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고, 중간중간 이가 빠지듯이 빠진 이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 마지막으로 검은 바탕에 선만 있는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 또는 흡수 스펙트럼의 반대말이니까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방출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식으로 스펙트럼이 생기는 걸까?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은 원자를 가열해요. 원자를 고온으로 가열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원소를 불에다가 태워요. 불꽃 반응 혹시 중학교 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고등학교 때도 배울 거예요. 불꽃 반응. 그러니까 원소를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을 불에다가 집어넣어 봐. 뜨겁게 달구면은 가열하면 높은 준위의 전자가 낮은 준위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뭐가 돌고 있지?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근데 전자가 한 껍질만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껍질을 돌고 있죠. 한 껍질이 아니고 여러 껍질의 전자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껍질마다 에너지가 다 다르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맨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의 에너지 높이는 10이래. 두 번째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두 번째 껍질은 무슨 에너지를 가져야지 두 번째 껍질에 있을 수 있냐면 6이래. 마지막으로 제일 안쪽 껍질에 전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야? 1이래. 1, 6, 10은 선생님이 임의로 정한 값이에요. 그렇다면
1에 있는 전자가 6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자가 6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해야 될까? 1에서 6으로 올라가야 되겠지. 1에서 6으로 증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얼마만큼 흡수해야 돼? 5만큼. 그럼 두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세 번째 껍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에너지를 더 흡수해야 될까? 그렇지. 4만큼 흡수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쉬워요. 반대로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제일 바깥에 있는 애가 위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안쪽으로 한 단계 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변해야 될까? 10이었는데 6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4만큼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지. 4만큼을 방출해야 돼. 여기서 여기는 4만큼 흡수, 여기서 여기는 4만큼 방출.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5만큼 방출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껍질마다 에너지가 있고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선, 전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하든지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기 위해서는 5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5를 흡수하든지 5를 방출하든지, 그러니까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똑같이 5예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려면은 흡수하든지 방출하든지 하는 값이 얼마야? 4야. 무조건 그래야 돼. 선생님, 중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쯤에 전자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간쯤에 가려면은 한 1쯤 받으면 되나요? 아니야. 중간에는 절대 있을 수 없어. 마치 사다리 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칸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선생님, 사다리를 2.5칸 밟고 싶어요. 말이 돼? 안 돼. 죽어.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있든지 두 번째 칸에 있든지 세 번째 칸에 있든지 전자는 무조건 그 껍질에만 있어야 돼. 여기 사이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사이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능하면은 요 장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 상황을 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뜨거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버티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즉, 원자를 가열하면은 높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낮은 준위로 이렇게 떨어져요. 얼마만큼 떨어질까? 요만큼, 요 간격만큼, 에너지 간격만큼 떨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요 제일 바깥을 얼마라고 놓을까? 10이라고 놓을게. 제일 안쪽으로 얼마라고 놓을까?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할까?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할까? 8의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이 에너지가, 요 8만큼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우리 눈에는 보인다? 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따라서 8만큼의 빛이 나온다. 그 8 부분의 빛이 보인다. 라고 얘기하면은 요 나온 빛을, 요때 나오는 요 빛을 프리즘에다가 통과시키면, 프리즘 또는 분광기에다가 통과시키면 이 빛이 어떻게 되는 거야? 쫙 하고 펴져서 어떻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또는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방출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에요. 왜 방출이지? 원자를 뜨겁게 했더니 내부에 있는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에서 에너지 준위를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8만큼 방출하면서 그 방출한 에너지가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인다? 빛으로 보인다. 근데 그 빛을 프리즘에다가 통과시켰더니 분광이 되면서 쫙 스펙트럼 펴지면서 뭐로 보인다? 선으로 보이더라. 이게 8. 만약에 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이 아니고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선 스펙트럼의 모양도 조금 달라지겠죠. 네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이나 네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방출 스펙트럼의 모양은 달라질 거야. 즉, 원자의 구조에 따라서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의 구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선 스펙트럼의 모양이 달라진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원자에 따라서 방출 스펙트럼의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의 반대예요. 조금 전에 선 스펙트럼은 뭐였지? 원자를 뜨겁게 했더니 원자에서 빛이 나오더라. 원자 자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라. 그 빛을 분광해 보니까 스펙트럼이 선 모양으로 생겼더라. 배웠죠? 근데 흡수 스펙트럼은 조금 달라요. 저온의 원자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빛을 쪼였어요. 빛을 쪼였어요. 빛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쪼였어요. 에너지를 쪼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하나만 흡수해서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뿅 하고 올라갔어. 여기를 얼마라고 하자고 그랬어? 2. 여기를 8이라고 했어. 얼마만큼 흡수했어? 얼마만큼 흡수했어? 8만큼 흡수했어. 8만큼 흡수하고 나머지 선들은 투과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얀색, 흰색 빛에서 원자에 빛을 투과했는데 그러니까 저온의 원자에 빛을 투과시켰더니 일부의 빛을 원자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빛을 보낸 거야. 원자가 지금 빛을 어떻게 하고 있지? 흡수하고 있어요. 뭘 흡수한다고? 빛. 다른 말로는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그러면서 흡수한 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8만큼 흡수했으면 8만큼 올라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빛은 그대로 통과시켰어.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프리즘에다가 분광시키면 좋겠지. 쫙 했더니 빛이 쫙 나뉘면서 어떻게 됐어? 원래는 하얀 빛이기 때문에 백색광이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보여야 되겠지만 8만큼 에너지를 얘가 흡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요 흡수한 만큼 어떻게 되더라? 빠지더라. 얘가 무슨 스펙트럼이야? 8만큼 빠졌으니까.
얘가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아니 선생님 팔만큼 빠졌는데 이런 모양이 되는 줄 어떻게 알아요? 실험해보면 알아요. 선생님 이거 모양 외워야 되나요? 외울 필요 없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수소, 헬륨 다 다르다고 잘 나와 있어요. 그냥 책에 있는 그 컬러로 된 모양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갈 때는 팔만큼 흡수됐으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이런 모양이야. 그렇다면 첫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올라가면은 흡수한 에너지가 다르겠지.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겠지.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의 모양이 어떨까? 달라질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 껍질의 배치에 따라, 전자의 배치에 따라 흡수 스펙트럼의 모양이 어떻다? 달라진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원자마다 흡수 스펙트럼의 모양이 어떻다? 달라진다. 조금 전에 한 말이랑 똑같지? 선 스펙트럼도 뭐야? 원자마다 선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르다. 흡수 스펙트럼도 흡수 스펙트럼마다, 원자마다 흡수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든 흡수 스펙트럼이든 원자마다 다 다른 모양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원자들의 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자만의 지문, 고유의 특성이야. 그러니까 수소, 헬륨, 리튬 관측하면,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은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모양 관측하면은 다른 원소랑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는데 얼마만큼 흡수했지? 8. 그럼 방출.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방출했을 때 얼마만큼 방출했지? 8.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지 두 번째로 첫 번째로 가든지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은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흡수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은 모양이 어떻다? 똑같습니다. 얘를 여기서 들고 있지? 수소의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과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같은 수소이기 때문에 모양이 어떻다? 똑같아요. 여기 방출 스펙트럼 모양이라면 여기에 빠진 부분도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을 봐도 얘가 뭔지 알 수 있고 선 스펙트럼을 봐도 얘가 무슨 원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첫 번째 빈칸.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을 때 만약 같은 원자라면 선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의 뭐는 같다? 위치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 위치. 선 위치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이런 생각 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왜 오늘은 스펙트럼을 배우는 건가요? 스펙트럼이 뭐라고 그랬어? 원소마다 고유의 성질이라서 스펙트럼만 보면은 뭘 알 수 있다? 원소를 알 수 있어요. 스펙트럼의 모양만 보면은 원소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그렸다시피 얘 안 주어지고 요 모양만 보면은 얘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야. 아, 수소구나. 수소가 포함된 기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선 스펙트럼이랑 흡수 스펙트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자, 요 분필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 잘 빻은 다음에 물로 녹여서 그걸 성분 분석하면 나와요. 이거를 재료로 아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근데 재료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재료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우리가 직접 캐내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게 어디 있지?
지구에서는 웬만하면 캐내. 근데 못 캐내는 게 있어. 뭐가 있지? 그치? 우주에 있는 별, 우주에 있는 것들, 태양,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별들. 걔네들은 우리가 원소를 캐내고 싶은데 근처에 갔다가 녹아서 타서 죽을 수도 있고 가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못 가. 말했잖아. 우주의 크기는 100억 년이 적어도 넘는다고. 거기까지 못 가. 그럼 별이 뭐로 이루어졌을까라고 궁금하겠지. 별이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 몰라. 직접 캐내지 못하니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야? 스펙트럼 관측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별이 빛을 내죠? 별한테서 오는 빛을 어떻게 하면 돼? 별한테서 별이 빛을 내요. 별한테서 오는 빛을 어떻게 하면은 무슨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 그렇지.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얘네들이 쫙 펴져서 뭐가 되겠다? 선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다. 그러면은 얘랑 닮은 원소만 찾으면 되겠지.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 문제 낼게요. 맞춰봐. 수소, 헬륨, 그리고 리튬, 자, 수소의 책이랑 달라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헬륨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리튬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별을 관측했는데 어떤 별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 그렇다면 이 별은 무슨 원소로 이루어진 별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무슨 원소로 이루어진 별일까, 쟤는? 그렇지. 이 별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별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스펙트럼을 배운지 알겠지? 우리는 빛의 지문을 찾기 위해서 어떤 원소의 지문을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그걸 이용해서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는지를 찾아내는 거를 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배운 거야. 선 스펙트럼을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했어. 별 아는 거 좋아. 근데 지금 우리 별 배우지도 않았어. 지금 우리 어디까지 배웠어? 우주 탄생하고 직후만 배우고 있어.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자, 선 스펙트럼의 관측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옛날 우주가 탄생하고 38만 년 그 근방에 있었던 빛을 관측해 봤어. 옛날 우주 전역에서 관측되는 모든 지역에서 관측되는 빛이야. 뭘까? 스포일러긴 하지만 뭘까?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어. 38만 년쯤에 나온 빛이야. 이런 것들을 관측했더니 빛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어. 모든 지역에서 오는 선들을 다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봤어.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수소와 헬륨의 원소의 비율이 되게 많대. 거의 대부분이래. 아니, 전부래. 그런데 걔네들을 측정해 보니까 수소가 많을까 헬륨이 많을까? 수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더래. 헬륨보다. 얼마만큼 많았을까?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으로 발견됐을까? 스펙트럼을 관측한 결과 3대 1. 소름 돋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했었던 그 3대 1 맞아요. 우리가 이론하고 추론하고 과학자들이 생각했었던 그 3대 1 값이 뭐로 밝혀진 거야? 직접 관측했더니 사실로 발견됐던 거야. 그러니까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가 사실에 가깝다? 뭐의 증거가 된다? 뭐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렇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더라. 우주 전역에서 발견되는 빛들을 다 분석해 본 결과 수소와 헬륨이 많은데 그 중에 수소가 더 많더라. 얼마만큼 많으냐? 계산해서 질량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몇 대 몇이야? 3대 1. 7대 2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돼요. 다른 교과서에는 7대 2로 나와 있는데 대충 뭐 3. 몇몇 대 1이 맞아요. 그러니까 3대 1이라고 해도 되고 7대 2라고 해도 돼요. 얘 해도 정답이고 얘 해도 정답이에요. 정확하진 않으니까 요 사이 값쯤 되니까 여하튼 3대 1로 발견돼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이 스펙트럼 관측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 배운 거 있어. 우주론,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들 몇 가지 배웠어. 뭐가 있을까? 뭐가 발견된다면 빅뱅 우주론은 사실이다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 첫 번째로 뭐지? 만약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면은 빅뱅 우주론은 사실일 것이다. 배웠었고. 바로 직전 시간에 뭐 배웠었지? 우주 배경 복사가 3켈빈으로 발견되면은 빅뱅 우주론은 사실일 것이다. 얘네 둘을 배웠어.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발견됐어? 첫 번째 거. 선 스펙트럼을 관측했더니 우주 전역에서 발견되는 선 스펙트럼을 발견했더니 뭐가 사실이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로 실제로 이론값이랑 똑같이 발견이 됐대. 즉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서 발견이 된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를 배울까? 그치. 두 번째 증거. 우주 배경 복사를 3켈빈으로만 관측하면 되는 거야. 관측했을까? 관측 성공했을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